안녕하세요. 역세권 랜드TV입니다. 오늘은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부동산 투자할 때 아무것도 몰라도요, 철도망이 들어가는 것만 알 수 있으면은 한 70%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국토부에서 아주 오랜 동안의 연구 검토를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1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고요. 2차 국가 철도망 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또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2016년부터 2025년. 오늘 말씀드릴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좀 중첩이 되죠. 2015년에서 2차 할 때는 11년으로 좀 앞당겨지고, 또 2020년에서 16년으로 앞당겨지고, 2025년에서 21년.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국가적인 이 철도망 구축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행을, 공사를 하다 보면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다 끝나더라도 2차 철도망 구축 계획 기간에 기존에 했던 공사를 이어서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2021년 7월 5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7개월 전이죠.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근데 2021년 7월 5일 확정 고시하기 전에 4월달, 5월달에 이 정치하시는 분들, 국회의원이나 또 지역 주민들은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특히 김부선이라는 노선이 있습니다. 아마 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포 장기지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꼭 무슨 김부선 하니까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 사실 이 라인을 2021년 7월 5일 이전에 확정을 시키지 않으면 철도망 구축 계획에 편입이 안 돼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꼭 이거를 반영을 시킬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는 김포나 부천뿐만이 아니라 이 라인이 김포에서 부천으로 해서 강남으로, 그리고 하남시까지 당초에는 이게 구상이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손익분기점이 좀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1차적으로 확정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남시까지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아주 중추적인 계획이고요. 이것이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또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전철역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요. 그 핵심 지역의 대도시 요충지에 역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역 부근을 무조건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철도망 구축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알아야 되는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를 보면요. 철도망이라고 그랬는데, 철도를 보면은 예전에는 기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관차로 움직이는 기차. 지금도 있죠. 또 전철이 있고, 또 KTX, GTX, 경전철,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그 역이 가장 좋으냐 하니까 이제 이 전철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전기로 이 철도 운행을 못하던 시절이 너무 늦고요.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철도를 다 전기화, 전철화 시키는데, 전철이 들어가는 이 지역이 가장 이게 수익이 좋은 거죠. 물론 KTX나 GTX가 들어가는 곳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범위가 좀 넓고요. 전철은 범위가 좁아서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왜 그러냐니까, 전철이 들어가는 곳은 허허벌판에 들어갑니다. 허허벌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전철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전철을 넣어야 비용도 덜 들어가고요. 또 신도시로 만들기도 쉽거든요. 기존의 도시에다가 전철을 넣으려면은 기존에 지어져 있던 건축물도 다 허물어야 될 거고, 또 보상비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허허벌판에 이 전철을 들어가게 되면은, 전철이 들어가는 역 부근은요, 역 부근은 무조건 신도시로 개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로. 그래서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철역이 들어가는 역 부근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수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수익이 전철을 계획해가지고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개발을 해나가죠. 그러면서 이 가격은 아주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게 전철 역세권의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세권의 이 내용을 아시려면은 네이버에 철도망 구축 계획만 치시면은 금방 알 수 있고요. 특히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4차 계획에서 핵심 요지는 뭐냐면은, 수도권을 30분 내에 이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국을 2시간 내에 이동시키는 게 핵심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 어디를 가도 2시간에 갈 수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미 다 반영이 되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전철이 계획하고 고시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60개월이 걸립니다. 60개월. 5년이죠. 물론 지형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 공사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투자 기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투자는 했는데 언제 그럼 내가 팔고 수익을 낼 거냐, 이렇게 보면은 투자 시점은 여기서
투자 시점은 착공 이후가 되고요. 매도 시점은 개통 이후가 되는 겁니다. 개통 이후. 준공이 개통이죠. 그래서 5년 동안은 투자를 한다고 봐야 되죠. 물론 5년을 그 전에 매도할 수도 있고 이후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프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철역의 수익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 시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왜 착공 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획할 때나 고시가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하면 더 싸지 않느냐 이런 분도 계신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착공보다는 고시나 계획할 때 더 싸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안전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고시나 계획이 됐어도요, 착공까지는 여러 가지 구간이라든가 위치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착공이 된 다음부터는 절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투자 시점은 착공 이후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망 구축 계획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서울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에 9호선이 연장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직 9호선 연장이 된 게 아닙니다. 중앙보훈병원역이 종점인데 거기서 더 연장 공사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공사하는 곳이 있고 또 수도권에 또 연장 공사하는 게 있고 할 것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철도망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다 찾아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또 땅값이 비싼 건 아닌지, 또 돈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하고 전화라든가 상담을 하시면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인터넷 할 때 잘 모르면 혼자 알아보려고 하신 분들이 절대 잘못된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 투자도 전문가한테 말 한마디만 물어보면 금방 답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